네, 과장님. 기령님 혹시 그 영상 언제쯤 자꾸 레노버에서 전화 와요? 아니, 이게 3개라서 너무 테스트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거 그냥 15인치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사이즈 비교하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응?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평소에 리뷰하던 거랑 달리 좀 뭐가 많죠? 한 대가 아니고 3대.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별로 하나씩 주는 게요, 그 유튜브 세계에서는 뭐 나름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이제 유튜버한테만 주는 어떤 혜택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급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었던 내용인데요. 얘들 보시면요, 지금 사이즈가 전부 다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얘도 슬림3, 얘도 슬림3, 얘도 슬림3, CPU도 다 전부 다 56256.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인업과 사양이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이거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이젠5다. 그럼 4500U 시절부터요, 대대로 뭐 발열 이슈는 없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뭐 성능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쿨링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그렇지, 당연히 큰 놈이 유리하지.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사양의 사이즈만 만약에 다른 경우다. 그럼 과연 얘들이 성능이든 뭐든 모니터 큰 거 말고 다른 게 과연 있는 건지. 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요 슬림3 라인을 만져본 게 4500U. 그러니까 요거 모델의 전전 세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제품들 요렇게 봐서는요 여러분들 껐다기 지금 그냥 똑같은 느낌이 들거든? 뭐랄까, CPU만 계속 바꿔가면서 사골국 끓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얘가 나오면서 루시엔 달린 슬림3도 싸게 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떨이 않을 루시엔을 놔두고 굳이 이 제품을 갖다가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때문에 전작인 루시엔이 들어간 슬림3에 비해서요, 과연 제가 좀 납득이 갈 만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건지, 과연 신상을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요거를 여러분들 진하게 검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이제 제가 좀 영상을 길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탈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오늘은 제가 그거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압축시켜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박싱 상태랑 구성품부터 보시면요, 자, 박스는 단겹이고요. 요거 바로 열면은 한쪽에 접지형 전원 케이블이랑 어댑터는 65W짜리 원형 커넥터 방식이 제공이 되고요. 그 밖에 보증서랑 설명서 몇 장, 2.5인치 SATA 방식의 SSD를 추가할 수 있는 연결 커넥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에 쌓여져 있는 본체, 딱 요런 단촐한 구성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자, 디자인은요, 르누아르 시절에 봤었던 슬림3랑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색상별로 보시면은 뭐 헤어라인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냥 이제 깔끔하게 펄 도장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요, 요 순서대로 지문 테러가 조금 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질은 모니터면과 탑레스트뿐만 아니라 상하판 모두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깔 때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7인치한테만 요런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네. 얘만 지금 지문인식 센서가 달려있다고 나오긴 하네요. 전 지금 얘들을요, 사이즈만 빼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이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요거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기능이 다르면은 결국엔 다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요,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저는 요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별로 같이 비교를 해서 까본 적이 없으니까 요런 세부 사항까지는 진짜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똑같이 생겼어도 내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하면은 티라노 뭐 쟤는 또 레노버 빠니 뭐 레노버 이사니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진짜 얘들은 참 장사를 잘해. 여러분들 결론만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저번에 하우징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변경점이 정말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변경점이 몇 개 없기는 해요. 그런데 딱 바꾼 그 몇 가지가요, 전전작에서 전작 넘어올 때 그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근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안 바꿔줬었던 거, 그런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바꿔놨어. 자, 먼저 포트 보시면요, 위에 지금 제가 띄워드린 사진이 전작 포트 구성이고요, 아래쪽이 지금 보시는 요 2022 버전의 슬림3의 포트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생김새가 그냥 똑같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작의 문제가 뭐였냐, 요 C타입 포트, 요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실 C타입 포트면은 PD 충전, 4K 출력 이런 건 기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얘의
전작에서는 그걸 막아놨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당하게도 얘 전작인 2021 버전의 슬림3에서는 PD 충전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짠! PD 충전을 풀었고요. 그리고 4K 출력 역시 완벽하게 지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루시엔 슬림3 사신 분들 진짜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은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요, 여러분들 각각 14인치, 15.6 그리고 17.3인치. 비율은 세 제품 모두 16대 9고요. 60Hz의 FHD IPS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제가 처음 측정을 했을 때 좀 잘못 측정을 한 건 줄 알고 여러 번 다시 측정을 했거든. 근데 이 값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뒤늦게 이제 스펙 시트도 찾아보고 유통사에도 정확하게 물어보니까요, 공식적으로 14인치, 15.6인치 그리고 17.3인치에 들어가 있는 패널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지금 세격 커버리지 보시면요, 측정 오차를 감안을 했을 때도 14인치, 15.6인치 제품은 NTSC 45%에 근접하는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17인치는 sRGB 100%에 근접하는 느낌으로다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게다가 요게 이제 14인치랑 15.6인치는 그럼 이제 NTSC 45%니까 거의 똑같으냐?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요게 이제 패널별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14인치가 상대적으로 화면이 좀 누런 게 보이시죠? 실제로 측정한 색 온도 역시 15.6인치는 거의 완벽하게 표준에 가까운 반면에 14인치 제품은 표준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색역 그리고 밝기, 뭐 색 정확도 등등 모든 수치에서 요게 그냥 뭐랄까 동일한 품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15.6인치 패널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딱 디스플레이의 품질만 놓고 순위를 정해보면은 요런 순서로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17.3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뭐 감마값, 밝기, 색 정확도, 시야각까지 요만 하면은 사실 엔트리급 치고는 솔직히 까기는 좀 미안하다 요런 느낌이 드는 수준이긴 한데,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색 온도가 좀 많이 구립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냥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확 눈에 띄는 편이죠. 색 온도가 100% 밝기일 때 약 8350K, 표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요새는 이제 파란 화면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서요, 이건 좀 선 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조금 제가 뭐 조심스럽긴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 어쨌든 요거는 좀 불호였어요. 그리고 플러스 아니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베젤이 14, 15.6 둘 다 뭐 엄청 슬림하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봐줄 만은 하다 이런 식으로 좀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17.3인치만 세상 광활하게 베젤을 뽑아놨어요. 아니 여러분들 사실 내가 이게 역으로 됐으면 이해를 한다. 왜냐면 14인치니까 요거는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얘기잖아. 근데 17.3인치에 공간이 없다, 이건 너무 대놓고 구라고요. 누가 봐도 요거는 의도 자체가 하우징을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아니 이거 하우징 몇 푼 한다고 그냥 얘들 바꿀 때 그냥 같이 바꿔버리지 얘만 굳이 왜 이렇게 놔뒀지? 자, 모니터 상단에는요 모두 프라이빗 셔터가 달린 720p 캠, 보시는 것처럼 같은 각도에서도 약간 좀 노출값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품질이 구린 거는 뭐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고요. 요 바로 직전에 리뷰가 올라갔었던 요가 AIO7에 달린 캠이랑 비교시 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마이크 품질 역시 동일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막 엄청 깨끗하다, 기가 막힌다 이런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요, 크게 마이크 때문에 신경 쓰이지는 않을 수준. 키보드 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14인치는 10키스 배열, 15.6과 17.3은 풀사이즈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감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슬림5로 리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변화된 슬림 시리즈의 특유의 부드러운 키감, 뭐랄까 구분감보다는요 부드러움을 조금 더 강조한, 그리고 스트로크가 살짝 좀 얕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키감을 제공을 해요. 자, 풀사이즈 키보드는 10키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비대칭으로 키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전 세대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진짜 더럽게 안 바꿔주는 극혐 방향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이거나 요 제품 하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었는데 이걸 좀
오래 쳐다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에 각인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른 하나 보이십니까? 자, 뭐 이 잡초같이 생긴 요 마크 지금 하나 빠져있죠? 맞아요. 14인치랑 15.6은요. 키보드 아래에서 흰색 백라이트가 요렇게 나오게끔 들어가 있는데요. 17.3은 백라이트마저 빠져있어요. 아니 이건 도대체 왜 이랬을까? 17.3인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CG 모드로 쓰겠거니 요렇게 생각을 한 건가? 자, 그리고 트랙패드는 이제 표면 코팅이 없어가지고 슬라이딩 시 조금 빡빡한 느낌이 들고요. 물리 클릭 시에도 패드판이 좀 훌렁훌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래 버튼을 누르기까지 상당히 좀 휘어서 눌러야 되는 듯한 느낌. 마감이나 유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4500U 들어가 있는 슬림 시리즈를 갖다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뽑기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막 부품도 막 이사이로 보였었거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자, 이제 다음 보실 거는 스피커. 14인치는 전면 하단 쪽, 그리고 15.6과 17.3은 좌우 하단에 이런 식으로 홀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위치가 다르면은 살짝 조금 의심이 되잖아요. 다른 게 들어갔나? 역시나 까보면요. 14나 15.6뿐만 아니라 15.6과 17.3도요. 스피커 모듈의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다만 요거를 이제 뭐 실제로 들어보게 되면요. 출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요. 이걸 진짜 쫑긋 세우고 정말 뭔가 다른 걸 갖다가 느껴보겠다 내가 요렇게 마음을 먹고 덤벼도 진짜 들릴까 말까 하는 수준. 솔직히 저는 얘들의 차이 거의 느끼기 힘들었어요. 품질은요 여러분들 당연히 엔트리급인 만큼 크게 그렇게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최근에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피커 품질이 좀 좋아진 편이라서요. 크게 뭐 엄청나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소리만 나오면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들을 만한 수준이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성능. 자, 먼저 요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르누아르에서 루시엔 세잔으로 넘어올 때는요. 르누아르랑 루시엔이랑 아키텍처가 똑같긴 했지만 어쨌든 넘버링 자체가 4000번에서 5000번대로 변경이 됐잖아요. 때문에 아마도 지금도 루시엔이랑 르누아르랑 동일한 아키텍처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5500U가요 4600U의 리프레시 버전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4600U가 들어간 제품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거의 없거든. 르누아르가 막 팔릴 당시에 4600U랑 4800U는요 진짜 얘들은 페이퍼 런칭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씨가 말랐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루시엔은 르누아르에 대비해서는 조금 새거 느낌이 분명히 좀 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들어간 바르셀로는요 그 새거 느낌도 안 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르셀로가 뭐냐면요 그냥 세잔의 리프레시 버전 스펙 시트를 갖다가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클럭, 그것도 부스트 클럭만 0.1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봤을 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정, 내장 그래픽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 찍어놓은 세잔의 리패키징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바르셀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에 들어가 있는 5625U다 그럼 그냥 얘의 성능은 세잔 5600U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 바로 벤치 결과 보시죠. 먼저 CPU G입니다. 자, 점수 분포는요 14, 15.6, 17.3 모두 오차 범위 내 동일한 성능. 점수 역시 앞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세잔 5600U와 완벽하게 동일한 점수가 나오고요. 얘뿐만이 아닙니다. 얘보다 조금 빡센 테스트인 시네벤치 R23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요 14인치 제품도 작은 바디에서 오는 어떤 쿨링의 불리함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요. 점수에서는 밀리는 느낌이 아예 없는 상황이죠. 플러스 3D 마크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블렌더 렌더링 타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온도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와, 진짜 레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14인치는 뭐 거의 뭐 불타오르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요게요 솔직히 이제 표면 온도가 한 뭐 42도에서 43도까지는요 그래도 이제 뜨거워도 그냥저냥 쓸만한 한 수준이라고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45도가 넘는다. 진짜 개뜨겁습니다. 만약에 50도 가까이 되는 걸 갖다가 계속 만지고 있잖아? 진짜 익는 느낌 들어. 게다가요, 요게 아주 특이한 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요렇게 온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17.3이 15.6보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17.3보다 15.6의 온도가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측정한 거 아닙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해도 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얘들을 그럼 안 까보고 얘기를 했었던 거냐? 그게 아니야. 램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얘한테 먼저 놓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있는 램을 빼가지고 얘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얘에 있는 램을 빼가지고 얘한테 놓고 테스트를 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가 찍었던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교차로 보여드리면요. 자, 첫째 14가 조금 이제 뭐 구조가 빡빡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PCB 기판의 구조 새 제품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었고요. 둘째 쿨링 솔루션도요. 실 같은 히트 파이프 하나에 블로어 팬 하나. 셋째 진짜 이상하리만치 작은 배터리 사이즈. 넷째 요즘 기기인데 M.2 슬롯이 아니라 2.5인치 SATA 슬롯을 넣어주고 다섯째 14나 17.3이나 동일 기판을 재활용해서인지 사이즈가 커질수록 휑하게 비워져 있는 여백의 밑까지. 아니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다르다라고 구조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다 까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요. 요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쿨링을 위한 블로어 팬. 사실 쿨링 솔루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얘 사이즈랑 생김새가요. 제품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히 14에 들어가 있는 애는 확 사이즈가 작은 게 누가 봐도 눈에 띄었고요. 반면 15.6이랑 17.3은 거의 이제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살짝 좀 모양은 다른 게 느껴지시죠? 게다가 풀로듯이 소음이 있어서도 최대 1dB 정도의 차이. 여러분들 사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왜냐면 뭐 제가 여기다가 에어플로우를 보기 위해서 연기를 쏴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저도 현상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요 17.3보다는 15.6의 쿨링 밸런스가 좋은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램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램이요 여러분들, 얘 이전 세대까지는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온보드 4GB 요거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8GB 듀얼이면 듀얼이지 4GB 온보드에 슬롯 하나 제공, 이게 뭐냐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슬롯에다가 4GB를 넣고 싶겠어? 8기가나 4기가나 뭐 가격 쥐똥만큼 차이 나는데? 진짜 누가 봐도요 일부러 듀얼 채널 잡기 진짜 에바세바스럽게 4GB를 갖다 온보드로 박아놔가지고요 이거 조합해서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했어요. 4 플러스 8에서 12, 4 플러스 16 해가지고 20. 여러분들 컴덕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불편해? 이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싱글 채널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바꿔줬어요. 자 이제는 4GB가 아니라요 8GB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슬롯 하나를 따로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는 16GB까지는 듀얼 채널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요즘엔 사실 16GB 듀얼 채널은 기본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이 16GB 듀얼 채널이다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걸 그래도 계속 안 해주던 얘들이 갑자기 해주니까 이게 감개무량한 거야. 뭐랄까 그 이제 마치 애플이요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 AOD 풀어준 거, 그거 사실 요즘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거 보면서 열광했어 안 했어? 열광했죠? 그죠? 자, 그 밖에 이제 게임 테스트. 사실 이 제품은 게임하려고 사는 제품은 솔직히 아니긴 해요. 다만 뭐 요거를 사무 용도로 쓰시다가 이제 뭐 간단하게 롤이나 옵치 이런 것들 설렁설렁 플레이를 하시기를 갖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새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테스트 환경은 롤은 FHD의 풀옵션, 옵치는 FHD의 최하옵에서 렌더링 스케일만 100%를 맞춰놓은 거니까요. 그 기준에서 요런 프레임이 나온다. 요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이제 추가 전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달리 아주 저전력스러운 모습. 온도랑 성능의 밸런스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요. 미친 듯이 전력을 갖다가 먹이거나 혹은 이제 미친 듯이 전력을 꺾거나 이런 모습 없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 전력, 약 25에서 한 26W 정도? 이 정도를 꾸준하게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보실 거는 배터리 타임. 자, 배터리 용량은요 아주 놀랍게도 14든 15.6이든 17.3
10.3이든 전혀 관계없이 동일하게 30Hz 약간 뭐랄까 반강제로 집에서 CG 모드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긴 한데요. 다만 아주 다행인 거는 아까 전에 이제 포트 설명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얘는 전작과 달리 PD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웬만하면 좀 밝기를 맞춰놓으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만 조정을 해도 밝기가 막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떨어져서요. 300니트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100% 세팅을 해야 됐습니다. 때문에 세 녀석 모두 밝기는 10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7.3이 14보다 밝기도 더 높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큰 상태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퍼포먼스 모드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시에는요 17.3이 약 3시간 23분, 15.6이 그거보다 딱 1분 더 갔고요. 14인치는 3시간 57분까지 배터리가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능형 냉각 모드로 오면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가장 먼저 꺼지는 게 17.3, 3시간 42분. 그 다음에는 요거는 오차범위라고 봐야 되겠죠. 14인치가 3시간 48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6인치가 3시간 58분으로 3개의 제품 모두 유튜브 스트리밍이 4시간을 채 못 넘기는 굉장히 좀 조루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14, 15.6, 17.3 전 라인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슬림 3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레노버의 최하위 라인업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뭐 재질, 마감, 성능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아니에요. 이 제품, 이 라인업의 특성은 첫째도 둘째도 뭐다? 그렇지, 가격이야. 때문에 이 NTSC 45%짜리 디스플레이는 못 보겠다. 그럼요 여러분들 이 가격대의 제품을 아예 찾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능은 겁나 좋은데 겁나 싼 제품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 진짜냐? 물론 요거는 가끔 이제 뭐 재고떨이 같은 거 해가지고요. 굉장히 뭐 프리미엄 라인 제품을 갖다가 겁나 싸게 팔 때가 있잖아. 그런 제품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슬림 3? 슬림 3가 싸다고? 얘보다 더 싼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아무리 싸구려 하우징과 싸구려 부품을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보급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진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노트북에다가 TN 패널을 갖다가 넣는다던가 제가 예전에 H사 거 얘기를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하우징 내구성이 진짜 개쓰레기 수준이라던가 그것도 아니면 뭐 CPU가 펜티엄 실버, 뭐 펜티엄 골드, 뭐 에슬론 이런 게 들어간다던가 그런 애들이 얘보다 뭐 10만원 안팎으로 쌀 수는 있어. 그럼 왜 추천을 하지 않냐? 저는 여러분들 그런 제품이 2022년에 신제품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이 아래로는 진짜 웬만하면 내려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첫째, 성능은 사무용 기준으로 전혀 버벅거림을 느낄 수 없는 수준, 즉 기본빵을 하는 상태이면서 둘째, 상대적으로 좀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며 셋째, 긴 배터리 타임이 그닥 필요가 없고 넷째, 마감이라든지 감성에는 최대한 돈을 때려박지 않고 싶은 사람, 얘는 딱 그런 사람에게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감이나 감성을 원한다 그럼 슬림5도 안 돼. 그냥 요가 7 이상으로 가시고요. 반대로 단돈 난 5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V 시리즈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슬림3가 사실상 레노버의 엔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V 시리즈 산 다음에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목 아프다.